할리? 오. 할리는 하지 않았어요. 네. 안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라이드TV 임성진입니다. 지금 2020년도 뉴 모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탈리아에서 아이크마 모터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모델을 한 번에 다 소개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일단 유럽제 모터사이클 뉴 모델부터 차근차근 한 개씩 좀 스피디하게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MW 모토라드에서 공개한 F900R하고 F900XR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모델이 F900XR로 공개된 모델인데 아마 이제 F 시리즈, 그러니까 병렬 2기통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F 시리즈가 새롭게 업데이트 될 거라는 거는 이제 다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 850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850이 아니고 F900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R은 이니셜 로드스터의 약자죠. 네이키드 버전, 그리고 XR은 어드벤처 로드 스포츠 버전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F900XR 같은 경우는 1000XR은 이미 있었던 모델인데 그 모델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1000XR보다 조금 더 작고 타기 간편한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로드 스포츠 어드벤처 모델로 태어났습니다. 전에 등장했던 F850GS 같은 모델은 이제 조금 더 오프로드 지향성이 강해서 50대 50이라고 생각한다면 XR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온로드 지향성이 훨씬 강하죠. 거의 80-90% 이상의 온로드 지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온로드 투어링 바이크라고 볼 수 있지만 어드벤처의 요소를 약간 넣어서 이를테면 뭐 이제 핸드가드라든지 터프하고 투박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런 파츠들을 많이 유지를 해서 어드벤처 로드 스포츠라는 컨셉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1000cc 4기통 버전보다 다루기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내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전후 작동폭이 170mm입니다. 보통 이제 온로드 모델은 150mm 이하인데 약간 조금 더 길게 뽑았죠. 가벼운 오프로드 정도는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료탱크도 15L 정도로 투어링하기에는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배기량이 아무래도 1000cc 4기통보다도 낮고 출력도 낮기 때문에 15L 정도 연료 탱크로도 꽤 장거리 주행하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을 걸로 보이고요. 로드스터 모델인 F900R 같은 경우는 F800R에서 진화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실루엣은 이렇게 네이키드 타입으로 생겼습니다. 배기량이나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일단 엔진은 893cc 병렬 2기통 엔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XR이랑 같이 쓰는 엔진이고요. 그리고 출력은 105마력이고 토크는 9.2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틸 브릿지 프레임이고 가솔린 탱크 같은 경우도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겉을 이렇게 포장을 했다고 하네요. 새로운 프레임 같은 경우는 더 강한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엔진도 프레임이 일부러 사용하는 요즘에 많이 쓰는 스톱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더 강력한 출력을 가지면서도 코너링이나 어떤 이런 스포츠 라이딩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 모델인 만큼 두 모델 모두 전자장비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하나씩 꼽아보자면 키리스 이그니션, 그리고 라이딩 모드, 그다음에 ABS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유럽 시장을 위한 어떤 긴급 통화 시스템까지 넣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또 전자 기술이 전자 서스펜션 조절기, 그다음에 ABS 프로, 그다음에 어댑티브 코너링 라이트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거의 최신 유행하는 전장비는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색상 같은 경우는 레드, 옐로우, 실버 계열의 컬러를 중점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F 시리즈 같은 경우는 미들급 바이크의 어떤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엔진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XR과 R 두 가지 모델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BMW 바이크에 입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브랜드이죠. KTM에서 나온 390 어드벤처 모델이 새로 등장했는데요. 아마 KTM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을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드벤처 바이크 같은 경우는 물론 우람하고 크고 멋있고 또 장거리를 가기도 굉장히 안락하고 편하지만 약간 오프로드 지향성이 더 강하신 라이더 같은 분들 경우에는 조금 더 가볍고 작은 모델을 또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390 어드벤처가 나왔는데 사실 겉모습 같은 경우는 일찍이 등장한 790 어드벤처하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모델인데요. 이쪽에 390이라고 배기량이 써있고 전반적으로 봐도 굉장히 심플하고 기본적인 구성 같은 경우는 390 듀크랑 유사한데 이걸 좀 더 어드벤처화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90 어드벤처 같은 경우도 모태는 390 듀크, 그러니까 네이키드 바이크가 모태라고 할 수는 있지만 KTM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프로드의 그런 노하우나 그런 랠리 머신을 만들어 온 그런 어떤 장기들을 많이 살려서 엔트리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KTM은 이 어드벤처 390을 두고 그 컨셉을 설명할 때 투어링과 가벼운 오프로드 라이딩을 할 수 있는
머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적극적인 엔드로 바이크나 오프로드 머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투어링을 가면서 또 가벼운 오프로드 라이딩 정도는 즐겁게 해낼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컨셉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량 투어링 바이크의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그렇게 많이 가볍지는 않지만 어떤 엔진의 배치나 CC의 기하학적인 구조, 그리고 어떤 서스펜션의 세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게감을 덜 수 있게 설계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390 어드벤처는 373.2cc 단기통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강철 트렐리스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단 변속기가 되어 있고 520 X링 체인으로 후륜에 출력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브렘보의 계열사인 바이브레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은 싱글 디스크로 320mm를 장착을 하고 있고 4포트 캘리퍼입니다. 그리고 후면은 2포트하고 230mm 디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 모두 WP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 조절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로드 스포츠 라이딩은 물론이고 투어링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 오프로드 지형도 충분히 다 처리하면서 화끈하게 달릴 수 있는 작은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모델도 역시 최신 모델인 만큼 KTM에서 자랑하는 마이 라이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앱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연동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엔트리 모델이긴 한데 좌석 높이, 그러니까 시트 높이가 약간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855mm로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대신 폭이 좀 갸름해서 여성 운전자라든지 아니면 약간 신장이 작으신 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로우 시트 옵션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크게 부담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KTM답게 오렌지 컬러가 메인이고요. 화이트 컬러에 오렌지 액센트가 들어간 모델도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KTM에서 가장 핫한 모델 중에 하나가 790 어드벤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들웨이트 어드벤처 바이크로 굉장히 명성이 높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레벨의 오프로드 어드벤처 입문자들이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입문기로서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할리 데이비슨에서 공개한 머슬 네이키드 바이크죠. 브롱크스라는 모델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할리 데이비슨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중후한 이미지보다는 좀 더 파격적이고 젊은 라이더들을 타깃으로 한 그런 빅 네이키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엔진도 할리 데이비슨의 전매 특허인 VTN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미 스트리트 파이터 975라는 컨셉으로 등장을 해서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제서 등장하나 싶었는데 사실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양산형 버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료 이미지만 지금 공개를 한 상태이고요. 실제 판매가 지금 내년부터 바로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엔진은 새로운 레볼루션 맥스 975cc 버전을 사용한 신형 네이키드 바이크고요. 또 할리 데이비슨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할리 데이비슨하고 떠올리면은 상상할 수 있는 45도 각도로 비틀어진 공랭 빅스인 엔진이 아니고요. 성능 위주의 레볼루션 맥스 975라는 이 엔진은 1247cc 레볼루션 엔진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의 순행식 60도 VT인 엔진입니다. 기존의 어떤 고동감을 강조하거나 어떤 투어링 바이크에 걸맞는 그런 필름보다는 좀 더 고성능, 그리고 저진동, 고출력, 가벼운 무게, 전반적인 차체의 무게가 가벼워야지 운동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내는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발표에 의하면 중후한 태도와 성능을 모두 양립하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엔진은 약 115마력 그리고 9.6 토크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특별히 강력하지는 않지만 어떤 흔한 리터 클래스 네이키드 바이크 수준의 그런 출력이 아닐까라고 예상은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나와보기 전에는 모르겠죠.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VTM 엔진을 만들어 온 역사가 굉장히 길지만 이렇게 고성능 엔진보다는 주로 투어링 혹은 크루징에 적합한 그런 VTM 엔진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에 만든 이 수랭 엔진 같은 경우는 진동을 줄이는 데 굉장히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엔진과의 조화, 그리고 메인 프레임과 스티어링 헤드를 비롯해서 진동이 발생하는 엔진 부분을 전체 뼈대의 일부로서 활용을 하고요. 크랭크 케이스에 연결되어서 스윙암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서 어떤 엔진의 그 큰 진동을 차체 전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라이더로 하여금 피곤함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운동 성능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조절 가능한 버전이고요. 4피스톤 모노블럭 캘리퍼를 브레이크 시스템에 적용을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는 완전히 로드 스포츠에 걸맞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미쉐린과 협력해서 만든 전용 설계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앞서 공개된 어드벤처 투어링인 펜 아메리카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모델 또한 2020년도 말쯤이나 돼야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양산
판매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또 중간에 어떤 수정이나 변화가 있을지는 사실 모르는 일인데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 모델이 나옴으로써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더 젊고 미래지향적인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모델을 브리핑을 드렸고요. 이 다음부터 브랜드에서 공개하는 대로 뉴 모델을 좀 스피디하게 브리핑을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드TV 임성진이었습니다.